예, 안녕하십니까. 나의 개똥정의 이야기 저자 박재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우선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분이 상하고 또 화가 나고 그렇지만 정말 자존감을 높이면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왜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CEO다 뭐다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상실감도 커지고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고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게 됩니다. 최소한 저는 자존감을 높일 때 괜찮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너 멋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잘 나가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것도 용기잖냐? 그래서 네가 멋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내 알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줍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그렇네,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도 서서히 사그러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주위에는 늘 소소한 갈등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다잡아 나가면 자기애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존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쓴 책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아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데다 천장이 핑핑 돌기까지 했다. 술을 마셔 어지러운 느낌도 아니었고 앉았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 또한 아니었다. 코끼리 코로 10바퀴를 돌았을 때 땅이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순간 머리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느끼길 3번쯤. 새벽녘이 돼서야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친구 몇 명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으로 거울을 보았는데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피멍이 한쪽 눈을 타고 내려와 볼까지 퍼져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덩어리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죽다 살아난 간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온실 속의 따뜻함도 있었지만 그저 죽기만 했던 나의 인생 외길. 어쩌면 평온함에 젖어 마음 편히 살기보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했고 또 외롭고 절대적 고독함에서 오는 빈곤과도 싸워서 이겨야 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내 숙명이기도 했다. 언젠간 따스한 햇볕이 나를 비춰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내 스스로를 위로했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학교를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별일 없을 거라며 무덤덤한 척 태어난 척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다. 너 당장 내려와. 라는 교관의 말에 나는 2층 침상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겨우 내려왔다. 이 또한 교관의 심기를 한층 더 북돋았던 것이다. 교관은 차렷, 열중시어, 차렷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차렷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그는 양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을 무차별하게 가격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네모반 끝까지 가고 나서야 결국 멈추었다. 싸워도 웬만하면 안 나오던 코피까지 터지고 눈물이 핑 돌기까지 했다. 몸살 감기에 걸려서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고생하려고 들어온 해병대였기에 이 또한 감내하고 싶었다. 그렇게 군기잡기를 당한 후 나는 다시 2층 침상으로 몸을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이렇게 시간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몸살 감기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동기들이 다들 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미련스럽게 당했냐? 한마디씩 했다. 안타까움으로 인한 동기들의 위로의 말들을 듣는 순간 꼭꼭 숨겨놓았던 나약함이 눈물 터지듯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상대방을 위해서 무한정 건네는 따뜻함의 웃음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보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웃을 일이 없었고 또 웃음의 기쁨을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다. 어쩌면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것, 이러한 배려 속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웃음이 가미가 된다면 때론 다친 사람의 간섭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 너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오빠? 얘기해봐요. 뭐 가난한 거? 저 문제밖에 못 나온 거? 호르몬인 거? 그런 건 이미 내가 다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한참 동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실은 말이야. 내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어. 초록이 치매라고. 그런데도 너는 나를 믿고 살릴 수 있겠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오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시고 살면 되는 거지. 너무나 간결하게 나온 얘기라 두 귀를 의심했지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아닌 듯 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극히 진솔했고 요즘 여성 같지 않게 순수함과 진중함마저 느껴졌다. 아니 정말 치매에 걸린 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고? 정말이야? 뭐 오빠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동안 너무나 버겁게만 느껴졌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마저 드는 순간이었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며 한없이 숙연해졌다. 이 시점에서 내 인생에 또 한 번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한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하루 남겨둔 날로 기억이 난다. 선거 전날이라 평소와는 다르게 팀장에서 과장으로 당직이 상향 조정되었다. 각종 TV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도배를 하고 있던 상황. 직원들은 저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였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눈치를 봐가며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 얘기 저 얘기들로 삼삼오오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을 즈음 예고에도 없던 VIP들이 저녁 느지막하게 들이닥친 것이다. 원래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관례적으로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소방서를 방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당황스럽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거 전에 그들이 방문을 하니 직원들은 한없이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소방서에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정치인이 하필이면 내가 근무하는 날 방문했던 것.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가파른 변곡점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는 언급한 것 외에 여기저기서 몸을 터지듯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기만 한다. 1등 지상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도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결국 승자 독식 체제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우린 그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정 계층에 끼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1등 지상주의 눈높이에 길들여져 시계바늘 돌아가듯 일말의 어긋남이 없다.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마치 누구나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현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든다지만 그 용은 오직 어느 한 사람에게만 치중해 있고 우리 모두가 빠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존감을 키우는 것. 그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반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매일 애쓰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소한 마음의 평화로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기는 것, 맑은 나, 그리고 또 내 안에 흐린 나, 그런 흐린 나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